네. 이 정도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점성 얘기를 신나게 했으니까 경계층 얘기도 했고, 경계층에서 특징은 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었다예요. 겸성. 여기서는 우리가 마찰이죠. 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었다 라는 게 이제 경계층 유동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에너지를 잃다가 유동이 더 못 따라갈 정도로 잃으면 어떻게 돼요? 유동 박리가 일어나죠. 난류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근데 실제로 배를 설계할 때는 유동 박리까지 일어나게 설계는 하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하면은 저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유체 설계에서는 유동 박리까지 벌어지게는 절대 안 놔둡니다. 뭐 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난류 유동장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이해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실제 배 주위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실제 배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을 법한 랭킨 오버를 가지고 합시다. 배웠어요, 이거? 랭킨 오버? 안 배웠어요? 포텐셜 유동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소스를 놓고요. 여기다 싱크를 놔요. 소스랑 싱크가 완전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더블렛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케이스로 보는 거고, 포텐셜 유동에서 이렇게 놔두고 유니폼 플로우 U를 넣죠. 표면을 다시 그릴 거거든요. 봅시다. 얘 싱크지. 소스랑 싱크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유동은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쯤 유동이 오면은 누구 영향이 더 커요? 둘 중에? 얘 영향이 더 크겠죠? 얘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여기서 나오는 소스에서 나오는 유동이랑 원래 가던 유동 속도랑 크기가 같아지는 점이 있겠죠? 그냥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선 랭킨 오버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점성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얘가 오다가 어디든가에선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소스에서 나오는 속도랑 여기서 나오는 속도랑 서로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으니까. U는 0이 되는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여기쯤 가봅시다. 그러면은 변함없이 여기서 유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 가면은 일로 가려는 유동이랑 원래 유니폼 플로우 유동 성분이랑 얘랑 반대 방향이죠. 그때는 여기 소스 영향 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없다고 치게요. 있어도 작다고 치게. 어딘가에서 여기는 또 U가 0이 되겠죠. 지금 포텐셜 유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 U가 0이 되는 점이 앞뒤에 하나씩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쭉 보면은 얘가 유선이 얘를 지나는 유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유선을 따라가면은 표면에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냥 해석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안쪽 유동을 바깥쪽 유동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그 위와 안쪽에 포텐셜 유동장을 나눠주는 선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타원 모양이고 그걸 랭킨 오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랭킨 오버리라는 거는 그냥 이런 타원형 물체를 포텐셜 유동 아니면 이상유체 안에다가 딱 놨을 때 주위에 생기는 유선의 형상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포텐셜 유동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포텐셜 유동에서 지배방정식, 에너지 지배방정식이 뭐였어요? 는이 아니라 더하기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플러스 로GH 넣어줘도 되는데 제가 아마 수업 때 얘기했을 거예요. 로GH가 실제 유동에서는 이거 P랑 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안 써도 돼요. P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같이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우고 할게요. 편하게 하려고. 그럼 유선을 따라서 얘가 콘스탄트 하다는 거고 일정하다는 거고 여기 U가 0이 되는 점을 지나서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겠죠? 유동이. 여기 표면에선 속도 0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포텐셜 유동 얘기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0이면 안 되죠.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인 데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도가 0이 되는 두 개의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쓰죠. 그러면 베르누이식 기준으로 봤을 때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얘가 어차피 컨스탄트 하다면서요. 여기서 유동이 와가지고 정체점 만난데 정체점 만난 다음에 여기 오벌 타원형 형상 표면 따라가서 다시 또 정체점으로 가서 나가는 이 유선에서 유선을 전체에서 얘가 일정하다, 정합과 동합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우리가 베르누이 식이 나타내는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체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한참 커지겠죠. 속도가 0이, 얘가 0 됐으니까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0 됐으니까 얘가 한참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압력은 처음에 들고 온 동압이랑 크기가 같겠죠. 그쵸? 압력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체점이니까 똑같이 PS가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포텐셜 유동만 알고 있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아마 포텐셜 랭킨 오버 실제로 계산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더블렛에 대해서 유동장 해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더블렛 했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그누스 이펙트 대문자로 써야 돼 사람이니까. 이거 검색해 보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거 3개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옛날에 책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쯤 유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U라는 속도로 들고 오고 있죠. 이 속도로 오는 유동 있죠. U라는 속도로. 이거 전체 유동장에 대해서 똑같이 깔려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소스랑 싱크의 영향을 볼 건데 소스는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으로 속도 성분 있겠죠. 뭐 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싱크는 이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둘이 합을 하면 뭐가 돼요? 이 방향 속도가 되죠? 보니까 뭐랑 같아요? 진행 방향 속도랑 같네? 그러면은 소스 싱크의 영향 더하기 원래 유동 속도의 영향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커지겠죠? 맞아요? 실제로 커집니다. 그래서 벽면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0이었어요. 0에서 조금씩 빨라지다가 쭉 빨라졌다가 다시 또 느려지겠죠. 같은 이유로. 여기랑 반대로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이 이렇게 양쪽 앞뒤가 대칭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선 빨라졌어요. 빨라졌으면은 이 식으로 와서 V가 빨라졌어요. 그럼 P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유선을 따라서 일정해야 되는데 압력이 얘가 커졌으니까 얘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압력은 줄어들고 속도는 커집니다. 맞아요? 뭐 여기까지 배웠었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걸 확인하는 거고 잘 기억이 안 나도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려운 거 얘기 안 했잖아요. 소스 싱크 얘기했고 베르누이식 갖고 어떻게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유동이 나옵니다. 그게 랭킨 오벌이에요. 중요한 거는 압력이 앞뒤가
대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볼륨이라는 개념을 유체역학 때 배웠을 텐데, 컨트롤 볼륨이라는 게 얘를 둘러싼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어오는 유동이랑 나가는 유동의 운동량 차이가 이 안에서 작용한 힘의 차이다 라는 게 컨트롤 볼륨이잖아요. 근데 포텐셜 유동에서 컨트롤 볼륨 놓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U로 들어왔다가 U로 나가거든요. 들어오고 나간 유동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안에 해준 일 있어요? 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저항이 0이에요. 그거 뭐라고 배워요? 배웠을 텐데 이건. 뭐 달람버트 파라독스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난다. 달람버트. 스펠링 한번 찾아보세요. 달람버트니까 M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온 얘기, 패러독스는 모순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된, 모순 맞나? 맞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아니 물체를 유동 안에 넣으면은 저항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 포텐셜 유동이라고 누가 니들이 들고 온 거 갖고 해석했더니 얘는 저항이 0인데요? 이게 말이 되니? 라고 한 게 달람버트 파라독스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랭킨 오벌만 가지고는 물체가 받는 저항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수면파 빼고. 점성에 대한 문제는. 왜요? 점성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점성을 넣으면 뭔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할 겁니다. 몇 분 됐지? 11분?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달람버트 파라독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앞이랑 뒤에 유동이 서로 대칭이라서 유동이 변한 만큼, 유속이 변한 만큼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주위 유동한테 내가 여기까지는 유동이 빨라졌죠. 빨라졌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유동한테 받은 거잖아요. 내 주위 애들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나까지 뭔가 힘이 나는데 하는데 뒤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다시 잃어버렸죠. 똑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는 저항을 앞으로 받았다가 뒤에서는 뒤로 받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0이지. 그게 포텐셜 유동인데, 이제 점성 유동을 들고 오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으로 생각을 했는데 베른 의식을 정리를 했죠. 얘를 지배방정식이라고 들고 왔어요. 지배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물리 현상에서는 항상 옳은 식이에요. 이게 제일 근본이 되는 식이에요. 근데 점성이 있으면은 유동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잃잖아요. 마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속도에 따라 잃는 양이 좀 달라지긴 한데 비슷하게 잃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보다 실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물론 여기쯤 오면 좀 빨라지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뒤로 갈수록 더 느려집니다. 정말 재수없어서 여기쯤에서 0이 되잖아요. 속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동 박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유동 박리가 발생하면 이 안으로 유동이 안 들어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 박리가 일어난 안은 압력이 엄청 낮아져요. 그러니까 위쪽은 포텐셜 유동이고 아래는 점성 유동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는 게 없을 수도 있죠. 이미 유동 박리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래서 문제가 얘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진행할수록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 표면 마찰 때문에 유동이 느려지는 만큼 얘가 에너지를 잃죠. 왜요? 유동이 느려지는 거는 얘가 잡아 끌어서잖아요. 이거 우리 노슬립 때문에 내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 표면에 있는 유체들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하고 얘가 잡아 끌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뺏어 먹은 거죠. 표면 마찰로 인해서 운동량을 잃는 게 있고, 또
앞뒤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체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압력 높아진댔죠. 근데 뒤로 가면은 원래는 얘가 콘스탄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뒤로 갈수록 얘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둘 다 P랑 V 둘 다 뒤에 가면은 앞에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지겠죠. 에너지를 잃었을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둘 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가 여기 앞에 있는 P보다 작아져요, 항상. 우리가 뒤쪽은 스턴이라고 하고 앞쪽은 바우라고 부르죠. 누가 더 커요? 항상 앞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앞쪽의 압력이 더 커요, 뒤에보다. 그러니까 앞쪽이 밀리는 힘이 뒤쪽에서 밀어주는 힘보다 항상 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앞뒤 압력 차이 때문에 뒤로 가는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랭키노벌 대신에 무한히 얇은 판을 썼다고 하면은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없다고 하고 무한히 얇은 판을 하면 앞뒤 압력 차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배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압력이랑 뒤쪽 압력이랑 서로 차이가 나면은 그만큼 뒤로 밀리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뒤 압력 차이로 인한 게 됩니다. 왜 압력 차이가 발생했어요? 아까 여기 달란벨트 파라독스 얘기할 때는 앞뒤 압력 차이 없었잖아요. 얘 왜 생겼어요? 가던 유동이 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뒤에서 압력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유동 박리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진짜로 저항이 커지는 거고 어떻게 잘 유동을 끌고 와서 유동 박리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잘 끌고 왔는데 유동을 박리 없이 잘 끌고 왔는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생겼는데 속도는 0이지만 여기 압력이 얘보다 작은 거는 맞죠? 왜요? 똑같이 0이라고 해도 진행하면서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깎아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구는 안 돼요. 한번 잃어버린 에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뒤 압력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이야 당연히 있겠죠. 점성 유동이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뒤 압력 차이라는 게 배 입장에서 앞뒤 압력 차이로 인한 저항이 은근히 많이 발생해요. 전체 마찰 저항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 점성 저항에서는 얘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얘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칠판 지우고 뒤에 얘기할게요.